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부산역에 13시 20분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캠핑조입니다. 행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가 있나요? 긍정심리, 쾌락, 자기만족? 과학자들이 말하는 행복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이 너무도 달라서 저는 요즘 이들을 비교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뇌는 바보라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 뇌는 작동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얍! 나는 행복하다 하며 뇌를 속이면 되는 건가요? 속아지던가요? 이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쾌라는 걸로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마음먹기는 정신승리일 뿐이에요. 즉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빈도수를 늘려야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들로 계속 내 뇌에 자극을 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심리학자와 과학자가 하는 주장에서 어디에 더 마음이 쏠리시나요? 이때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행복은 태도의 실천입니다. 살짝 불교 같죠? 자, 그렇다면 철학자의 이 말은 또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처음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심리학에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사업을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사업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심리학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긍정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편집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는 정신승리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거죠.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척을 1년을 하니까 어머나 사고의 전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런 척이 빨라진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상황을 재편집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유연해졌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상황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든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차가 되자 긍정이 충만해지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싫어지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듣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 외에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에서 한석규 배우님이 세종대왕 연기를 하실 때 귀를 씻는 장면 있었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차가 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부정은 품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의 부정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저의 사고는 3년간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이 가족이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행복을 공부하면서 뇌과학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행복은 절대 마음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 그저 정신승리일 뿐이라는 주장. 조금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와 이론들이 어마어마하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어떻게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반박심이 들더라고요. 듣기만 하면 정답인데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들의 행복을 더 알아보니까 제가 다가가고 있는 행복의 정의와는 시각이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만족이라는 단어에 가까운 행복이었다면 과학에서의 행복은 쾌락에 더 가깝더라고요. 그렇게 행복을 정의해버리면 행복이라는 것은 지속성도 없고 나의 쾌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 행복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쾌는 쾌락의 의미보다 좋다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도 확대 해석을 하면 결국엔 마약도 행복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러면서 드는 의문이, 그러면 내가 지난 3년간 해왔던 긍정 편집이라는 훈련들은 결국에는 정신승리에 불과한 것들이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효과를 톡톡히 봤거든요. 그 정신승리라는 것으로.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철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철학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저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철학이 불교랑 또 연관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륜 스님 강의도 많이 듣게 되고 그랬는데 법륜 스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마음가짐과 태도더라고요. 불교도 어떻게 보면 철학과 같은 갈래인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태도는 내 행복의 얼굴이다. 어떤 행복의 얼굴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 행복이 만족이라면 만족한 사람의 태도가 비춰질 것이고, 내 행복이 쾌락이라면 쾌락을 추구하는 태도가 비춰질 것이고, 내 행복이 돈이라면 돈을 갈구하는 태도가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질문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정신승리인가요? 저는 정신승리를 이렇게 정의 내려봅니다. 나를 만드는 훈련, 연습 또는 태도가 완성이 되기까지의 순간순간이 정신승리다. 정신승리를 3년을 하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더 이상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승리라고 치부하면서 에이 하지 말고 계속 하고 또 하면서 뇌도 속이고 몸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면서 내 의지대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우리가 말했던 진짜 정신승리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에이 정신승리네 하면서 더 해보지 않고 멈춰본 적 있으신가요? 그 정신승리라는 것이 분명히 처음에는 무언가 어떤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시도를 해봤을 거잖아요. 그 좋았던 부분을 다시 떠올리면서 정신승리를 조금만 더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캠핑장에서는 또 다른 행복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